증상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두통이에요. 아, 네. 두통. 진짜 사실 두통 한번 안 겪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구의 90%가 한 번쯤은 이 두통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머리 좀 아프네, 뭐 약 하나 먹고 말지 이러지 병원까지 가는 건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조영욱 선생님,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바로 의하면 2022년도에 대략 한 113만 명의 환자분들이 두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신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아까 네. 90%라는 말도 놀랐어요. 100%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0%는 어쨌든 두통을 겪지 않는다는 그런 게 저는 또 충격적이기도. 네. 왜냐면 신세가 아닐까요? 잠만 자는 신세가. 어머,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또 반대로 머리가 아파서 우는 거 아닐까요? 걔네도 마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냥 물어봐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아무리 국민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TV홈 닥터 나은 클리닉에서는 국민 질환, 이 두통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선생님, 그 두통에도 범위가 있을까요? 뭐 이제 관자놀이가 아파도, 뭐 정수리가 아파도 다 두통이라고 부르긴 하잖아요. 네. 먼저 두통의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차성하고 2차성 두통인데 2차성 두통은 다른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그 원인 질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2차성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뭐 뇌출혈이라든지 두부 외상, 뇌 종양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성은 말 그대로 그 두통 자체가 병인 경우입니다. 다른 이제 원인 질환이 없이 두통이 발생한 경우를 1차성 두통이고 보통 우리가 흔하게 두통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1차성 두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머리 아픈 두통 경우는 종류가 또 뭐 있을까요? 네. 그 1차성 두통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흔한 경우가. 첫 번째가 이제 긴장성 두통이고요.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편두통이 또 많아요. 맞아, 한쪽만. 그리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세 번째는 그 군발성 두통이 있습니다. 군발성? 네, 그래서 군대인가요? 이것도 꽤 이제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좀 차차 얘기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특별한 좀 원인이 있나요? 너무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한 6시간 스트레스도 정도 스트레스도 되고 지금 두통이 오시는 것 같은데. 좋지하는 자세, 그다음에 이제 뭐 근육 긴장되거나 수면 부족도 원인이 네. 되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자율신경계 이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네. 카페인 음료 이런 것도 카페인. 두통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사실 두통이라고 해도 네. 사람마다 아무래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머리가 막 좀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막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또 두통이 있긴 하고 네. 그런 건 또 왜 그럴까요? 그 환자분들마다 오셔서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다 제각각 달라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이제 그 두통의 느낌이 거의 이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확실한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깨진다 그러죠. 그쵸, 그쵸. 네, 머리가 좀 빙빙 돌고 깨진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또 주종에 따라서 이 술 먹으면 유독 머리 아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두통이 좀 약간 그 강도가 좀 다르죠. 예, 섞어 먹었을 때는 맞아, 진짜 맞아. 아프고 맞아. 안 먹었을 때는 좀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이별하고 먹었을 때는 더 아프고. 네, 그렇죠. 많이 이별, 헤어지셨나 봐요. 많이 헤어졌다가 결국엔 결혼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두통이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네.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화가 날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받는 호르몬들이 또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네. 두통 양상이 또 다릅니다. 그때. 그래요? 그러면 네. 좀 차였을 때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도 그것도 아프고.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차였을 때 많이 더 아플 수 있고 네. 본인이 좀 가해를 했을 때 더 아프실 수도 있고. 연애 결과에 따라서 또 이 두통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겪는 모든 이런 자극들이 네. 다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빛도 포함되고 냄새, 소리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빛이라면은 네. 빛 졌을 때요? 채무 이런 거.
그 머리 아프지. 채모 머리 아프죠. 네, 제일 머리 아프죠, 채모. 아, 족족 좋아. 그 빛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밝은 조명이라든지 네. 밝은 태양빛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두통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 사람도 네. 있어요. 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조명을 좀 오래 받으면 네. 두통이 오고. 아, 그래요? 네. 근데 항상 조명 밑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이제 뭐 일이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두통약 먹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이별했을 때 타이 땡땡이라고 그 두통약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복용하면은 좀 이별하는데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복용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네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그 환자분들마다 잘 듣는 약들이 있어요. 네. 똑같은 약을 써도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안 듣는데 그 환자분한테만 해당된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있으셨어요? 잠시 네.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효과가 있다고 근데 또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발생한 두통 말고 평상시에 그냥 일상으로 생기는 두통 때도 그때는 효과가 없었나요 혹시? 그때도 효과가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일한 효과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네. 잘 받는 거예요, 그 약이. 아, 이 약이요? 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 우황청심땡이 거의 만병통치약이시더라고요. 아. 네. 저희 어머님은 판피 땡이요. 그것도 드세요? 네. 그걸 과다 복용하세요. 뭐가 있으면 다 만병통 감기도 그거 드시고 모두 관절 이렇게 어디 아플 때 그거 드시고 그래요. 네, 네. 저희 어머님은 숙취해소로 우황청심땡을 에? 드세요. 아, 진짜요? 네. 취해서로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의학적으로 제가 근데 뭐 저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원한데 사람이 사실은 생각하는 대로 또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근데 사실 두통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걸리는 거잖아요. 아까 뭐 이별 얘기도 하셨지만 이별 뭐 남자만 하고 여자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특별히 두통을 좀 잘 호소하는 연령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네. 그 전 연령대에 걸쳐서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보통 흔한 경우가 청소년하고 청소년요? 청년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이 연령대가 네.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때 만남과 이별이 많아서 그런 거 그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수능도 있죠. 네. 뭐 취업도 있고. 그쵸. 예, 뭐 군대도 가야 되죠. 뭔가 변화가 너무 많은 시기라 제가 봤을 땐 그런 스트레스가 좀 두통이랑 연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두통은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해결되는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이 두통이 오랫동안 좀 지속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 네. 그 뭐 진통제 한 번 먹고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만성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거나 또 자주 반복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통이 이제 어느 정도로 지속되면은 이게 만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나요? 아니, 두통이 보통 이제 2주 이상 한 번에 쭉 지속되거나 한 달에 두통이 발생한 날을 따졌을 때 보름 이상이다 그러면은 만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이든지 아니면은 띄엄띄엄이더라도 네. 좀 자주 머리가 그렇습니다. 아프면 만성으로 하는군요. 네. 네. 근데 조금 이제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면 급성 네. 두통이랑 네. 만성 두통 중에 네. 뭐가 더 안 좋아요? 일단 따지자면 만성 두통은 이제 1차성 두통인 경우가 제법 많아요. 만성이요? 근데 급성 두통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급성으로 생기면은 2차성 두통도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곳이 아파서. 그렇죠. 네. 이제 원인 질환으로 뭐 뇌출혈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종양이라든지 그런 이제 원인 질환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